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여야 총선 대진표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옥중에서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지난 6일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영길 대표가 오늘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 대표의 부인이 자필 출마 선언문을 대신 읽었습니다. 송 대표 출마의 변이 있었겠죠? 네, 송 대표는 정치적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는 압수수색 구속하고 국민들과 언론은 입을 틀어막고 자신들의 범죄와 비리는 은폐하고 정권교체 희망의 소나무를 광주에 심어 주십시오. 송 대표의 부인은 출마 선언문 대독을 마친 뒤 광주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송 대표 측의 비례 위성정당 합류 제안을 거절하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250개가 넘는 지역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광주였습니까? 먼저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송 대표의 고향이 전라남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서울의 정치 1번지가 종로라면 광주의 정치 1번지는 서구 지역입니다. 송 대표는 이곳 서구를 신흥 정치 1번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인데요.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곳 서구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는데 머슴이라는 말을 했나 봅니다. 누구한테 한 말이죠?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입니다. 네. 같은 정치인으로서 한 비대위원장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쿠데타, 머슴 같은 상당히 거친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쿠데타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모선이다. 정치인들의 말에는 다 의도가 있잖아요. 추 전 장관의 의도는 뭘까요? 바로 지금 이런 강한 발언을 통해서 당내 공천 파동으로 그 동력이 약해진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쿠데타로 여당 대표로 선거를 지휘하는 한 비대위원장은 머슴으로 비유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직격한 겁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손편지인가요? 이것도 선거 운동 중에 하나입니까? 네. 누가 쓴 겁니까? 이건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쓴 건데요. 이 대표는 무려 8,400장의 손편지를 자신이 출마하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죠. 동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지난 20대 대선 때 호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호남 지역에 손편지 200만 장을 전달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이번에도 그때와 같은 절실함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8,400장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쓴 건 아니고 하나를 써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보냈겠죠. 네.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그 각각의 편지는 8,400명의 주민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특별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하면서 특목고나 특성화고 설립과 교통 문제 해결 등의 구체적인 공약도 담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수에서 보기 드문 모습이 연출됐다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인천 서구을에 공천을 받은 박종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모습입니다. 네. 이 대표는 이 지역에 공천을 받은 이용우 후보 지원 유세 중이었는데요. 우연한 만남에서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또 안고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이용호 후보랑 붙습니다. 저를 응원하고 싶죠? 방송인 출신인 박 후보의 방송에 이 대표가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파랑 점퍼와 붉은 점퍼가 저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